슬기로운 사서생활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흔한 취향 코너네요. 네, 저는 원래 게스트로 들어왔다가 고정 멤버에 합류하게 된 문화행사 담당 심상우입니다. 격하게 환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정 멤버가 된 기념으로 제 책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가려놨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본격 구글링 가이드라고 해서 책 제목에 힌트를 줬네요. 제목이 뭐죠? 어색함 속에 제가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짜자잔, 검색의 실고 데니얼 M. 러셀이라는 분이 지었고요. 2020년 2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아직 저희가 구입을 못해서 전자책으로 보셔야 돼요. 전자책으로 곧 구입하겠습니다. 양지님이 네, 얼른 구입 좀 해주세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도 이제 소개되어 있던 것처럼 구글의 검색 분야 연구원이 쓰신 책이래요. 검색을 할 때 뭐 구글 학술 사이트를 포함해서 도서관 자료까지 검색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과정은 아주 작은 그런 사소한 실마리부터 시작해서 최종 검색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내용들을 깨알같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요새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바깥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바로바로 잘 뜯어져야 할 텐데 슬기로운 식콕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챕터별로 이렇게 쭉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데 특정 문제를 이 저자가 제시를 하고 검색을 통해서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해놨어요. 기존 책들은 그냥 단순히 온라인 정보 자원을 그냥 단순 나열한 거에 불과하다면 이 책은 아까 말했듯이 최초 질문에서부터 만족스러운 해답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좀 차이점이 있죠. 주요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서 1장,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을까? 이걸 해결해 가는 과정을 적었는데요. 이 저자의 친구가 이렇게 숙제를 줘요. 이렇게 사진 한 장 딱 주고 이 사진을 어느 시점에서 찍었을까? 아주 막 막연하죠. 아주 이 사진 한 장만 갖고 어떻게 또 파악을 할까? 하지만 또 유능한 우리 구글 검색 연구원인 저자는 해결을 합니다. 3단계에 걸쳐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먼저 여기 찍혀있는 이 빌딩이 무슨 빌딩인지를 파악을 하거든요. 사진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앞 건물에 보면 이렇게 단서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국기같이 뭔가 모양이 있는데 이 해당 빌딩에 로고가 또 있어요. 그 로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 이 건물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걸 먼저 1단계로 확인을 합니다. 2단계로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사진 찍은 위치, 사진 찍은 그 위치에 있는 그 빌딩까지 확인을 해요. 어쨌든 여기가 폴란드 바르샤바라는 걸 이제 확인했으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 구글 어스 이런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이 빌딩 찍은 그런 뷰가 나오게끔 이리저리 조정을 하다 보면 그 사진을 찍은 그 빌딩이 어딘지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까지 검색이 완료됩니다. 근데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저자는 몇 층에서 찍었는까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 앞 건물에서 이제 뭔가 잔상이 비치는 게 보여요. 잔상이 비쳤다는 거는 그 해당 건물에 어떤 뭐 로고라든가 어떤 뭐 흔적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비치는 거니까 그걸 갖고 파악을 하는데, 거기 보면 또 그게 구글 로고래요. 구글 로고. 아까 이 저자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같은 회사 친구인가 봐요. 그 구글 로고를 통해서 건물 10층에 있는 구글 사무실에서 이 뷰를 찍었다는 거를 최종적으로 발견해서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을까? 라는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아주 놀랍죠. 관찰력. 거의 뭐 수사관 형사를 뺨치는 아주 대단한 검색 능력입니다. 심사선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네. 이 책을 저희한테 추천해주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바깥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들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되고 밀폐돼 있는데 갈 수 없고 이런 제약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핸드폰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랜선 세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실 텐데 이런 검색 능력을 향상시키면 효율적이고 효용성 있는 그런 활동을 해서 뭔가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이 책을 이 시점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 읽고 실제로 뭐 도움을 받으셨다거나 여기서 뭐 참고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짧지만. 예전에 어. 여행 계획 세우거나 할 때. 구글 지도 없으면 그렇죠. 여행 못하죠. 그리고 제가 여행이 끝나고 나면 항상 여행 자료를 지도로 만들거나 표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요. 여행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음식점을 어디 갔는지 어디 여행을 갔는지 뭐 그런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 아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검색을 해서 페루의 모 식당이 이름이 무엇인지 검색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책 사용 방법을 안내하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자도서관 그리고 전자책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전자도서관 바로 가기. 대신에 여기 정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도서관 방문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고 하면 이제 요 마포구 전자도서관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책들이 쭉 있는데 여기서 해당 책을 대출하고자 하는 책을 선택한 다음에 대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대출을 하면 이렇게 내 서재 여기 이제 책들이 뜨죠. 그래서 책을 누르면 왜 응답이 없는 걸까요? 그때는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네. 하지만 또 말을 안 듣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읽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되고요. 책갈피 목차 기능도 있으니까 목차 원하는 거 목차 고르면 바로바로 넘어가죠. 책갈피 기능도 있고 책갈피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 열었을 때 해당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자도서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전자책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아주 많은 전자책을 최근에 구입을 해놨으니 아주 풍성한 자료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한번.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정세랑 작가의 목소리를 드릴게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도 심주임님이랑 동일하게 전자책으로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신간 책으로도 들어온 책인데 제가 먼저 구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지었던 단편들 중에서 8개를 추려가지고 낸 신작 작품인데 되게 특유의 상상력이랑 뭔가 재기발랄함이 가득 들어있는 8개의 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들도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을 싶을 정도로 특이하고 미싱 핑거와 점핑거의 대모험, 뭐 모조 지구 혁명기, 목소리를 드릴게요 등등 제목만 봐서는 당최 무슨 내용인지 모를 내용들인데 보니까 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드릴게요라는 책이 이 단편이 표제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럴만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보건교사 아는 형이랑 되게 약간 느낌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SF 같은데 뭔가 풋풋한 로맨스도 있고 근데 등장하는 인물들도 다 이렇게 만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인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는 각자 특이한 초능력을 가져서 사회에 해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를 입혀서 그러니까 격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수용소 같은 데에.
근데 일반인이 어떻게 잘못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뭐 그런 것들을 그린 작품인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리셋 같은 경우는 막 거대 지렁이가 지구를 다 이렇게 갉아먹고 그 이후에 리셋되어서 살아남은 인간들이 어떻게 다시 지구를 살리냐, 어떻게 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리셋도 재밌었고, 11분의 1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대학 동아리에서 되게 풋풋한 대학 사랑 이야기인가 했는데 점점 막 산으로 가는 거야. 목성으로 막 가고 아무튼 난리가 나. 그러니까 배경의 변화가 엄청 크고, 그래서 이것도 완전 SF거든요. 그래서 짧으니까 되게 요즘에 팍팍하고 힘든 시기인데 이런 SF면서도 되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은 로맨스도 가미되어 있는 이 정세량 작가의 책을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근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네.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는지. 다 8개 작품들이 다양한 되게 특이하고 어떻게 이런 설정을 하지 않은 인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드릴게요에서 여자 주인공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은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살인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교사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업을 들은 교사들이 자기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폭력으로 뭐 이렇게 어디 큰 방 갔다 오고 막 이런 거기에서 격리가 되는데, 목소리를, 그러니까 성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은 사회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이제 딜을 해요. 거기 이제 관리자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격리된 생활도 나쁘지 않다 하고서는 그냥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게 일반인인데, 연선이라는 일반인 주인공인데, 이 친구는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을 중독으로 몬다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받아서 격리에 같이 돼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막 되게 주변을 되게 밝게 비춰주는 사람? 이어서 되게 인상 깊은 주인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아프지 않을까? 아닌가? 여기 약간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약간 밝은 미래지향적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서술만 하고 이렇게 끝이 나버리는 네, 거지? 이게 또 정세란 작가의 매력이 약간 밝고 막 반짝반짝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되게 사회에 대한, 현실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막 거대 지렁이가 나와서 지구를 다 갉아먹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읽어보면은 지렁이들이 플라스틱 막 먹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우리는 너무 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는 결국에는 황폐화가 되고, 그래서 미래에 있는 데가 거대 지렁이를 보내서 그것을 이제 낭비된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갉아먹고 리셋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잘 보면은 되게 철학적이고 환경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작가거든요.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고, 단순하게 보자면 단순한 SF 소설이지만 또 그거를 이렇게 뜯어보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가라 정말 매력적인 작가예요. 뭔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맞아요. 메시지도 있는데 그걸 너무 어둡게 담아내지는 않는? 딱 읽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단편이라 더 읽기 좋아요. 추천합니다. 잠자기 전에 조금씩 네.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정재찬 교수님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시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책을 정리하던 와중에 그냥 꽂히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중에 한 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읽게 되었어요. 지금 목차를 보시면은 밥벌이부터 이제 소유 이렇게 해서 7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관련된 시를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정재찬 교수님만의 그 해석을 덧붙여줘서 시를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시를 접하기 조금 편한 그런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네, 책을 한번 보려고 해요. 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삶을 버티는데 이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것도 없으면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휴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이틀 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지금에서는 가장 큰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좀 그게 어려웠잖아요. 막 주 6일 근무를 하고 하루를 이제 오롯이 쉬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쉽지는 않죠. 충분한 휴식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약간 부모님 세대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39페이지에 눈물로 소금 벌기라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금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꼭 이제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아마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시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봄의 장에서 나온 부분인데 부모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91페이지에 보시면은 제목은 늙은 어머니의 발톱을 깎아드리며 이제 저자는 이승하님께서 적어주신 시인데요. 작은 발을 쥐고 발톱을 깎아드린다.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와 그 아빠의 관계가 이 시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가 이제 막 아기 같아지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발톱 깎을 때가 돼가지고 발톱을 앉아서 이렇게 깎아주시는 그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나면서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은 시?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계실 수도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좀 인생을 좀 깊이 고민하고 또 고뇌하고 번뇌하면서 이런 시들이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감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읽었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뭔가 되게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의 책. 눈물 날 뻔했어요. 네. 울지. 울지. 네. 사연 있는 분들이 읽으면 더 많이 네. 와닿고 그럴 것 더 같아요. 크게 느껴지고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미양 사서님에게 네. 밥벌이라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밥벌이 엄청 고달프죠. 저한테 지금 밥벌이는 약간 이퀄? 야근? 네, 야근이 저의 삶의 전부가 되어 간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저의 삶을 또 찾아봐야겠죠. 또 아무래도 밥벌이를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밥벌이 파트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네. 같아요. 맞아. 제가 읽다 보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막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시를 접하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시를 시도해보기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뭐 자기의 생각이 이제 덧붙여지면서 더 풍성해지겠죠? 이제 다음번에는 또 미운 우리 책인가요? 네, 미운 우리 책입니다. 아싸지만 괜찮아. 네. 다들 슬기로운 사서생활 준비하느라 한 주 동안 숙제가 맨날 쌓이는 하지만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실 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 힘내서 네.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그럽시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